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웰컴. 자, 유쾌한 수다로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명의와 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이혜성 기자입니다. 네. 선배님, 오랜만에. 그러고 보니, 6월에 세계과학기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던데요. 네. 세계과학기자협회 회장이시잖아요. 맞아요.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런가? 네. 하여튼 6월에 전 세계에서 과학, 의학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6월 8일 날 코엑스에서 6월 8일 코엑스요. 다 한국에 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과학 언론, 의학 언론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을 위한 어떤 강연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거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찾아가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오.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또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네네. 와서 들으면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그럼 뭘로 검색해야 되나요? 세계 과학 기자 대회 또는 월드 컨퍼런스 사이언스 저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명수다 시작해야죠. 자,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 젊은 엄마들, 네. 맞벌이 부부들이 솔깃한 내용 같은데요.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이 많은데, 가장 걱정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염병. 응? 아직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염병에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 이 수족구병이 때이르게 발생해서 지금 아주 부모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소화에 쉽게 걸리는 전염병. 네, 그 중에서 수족구병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저도 사실 오늘 관심이 좀 많이 가서요. 빨리 초대 손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세브란스 병원 소아 감염 면역과 김기환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환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김기환 교수님은 아주 인상이 참 좋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안 웃으면 애들이 울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소아과를 왜 하게 됐어요? 학문적으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소아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소아 또 특히 어린아이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상당히 아이들이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게 어른보다 훨씬 더 이게 치료 반응이 좋구나. 그렇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니까. 맞아요. 근데 나는 소아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무래도 좀 돌보기에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대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자, 우리 김기환 교수 프로필을 소개할게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네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오신 분이 세브란스 연대 가서 지금 교수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 세브란스에 고대 나오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교수님은 한 5분 정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적진에 가서 공부했어요. 트로이 목만에. 그러면 그 고대병원은 연대 출신 교수가 몇 명 있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도 연대 가서 하셨네? 네. 거기서 트레이닝. 대학만 고대에서 했고. 네. 그러면 완전 연대 사람이네. 자, 그래서 쭉, 연세대학교 소아과에서 임상 강사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다가 이제 지금 조교수. 지금 부교수까지 갔습니다. 부교수까지. 네. 그래서 전공은 소아 감염 질환 또는 소아 류마티스 질환, 면역 질환. 네. 계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발라야 했다. 근데 한 번만 발라서 과연 될까? 라미실 원스는 단 한 번에 한 번 사용으로 무좀 살균균막이 싹 13일 동안 무좀 살균균 작용이 지속됩니다. 무좀 치료 한 번에 잊어라. 라미실 원스. 자, 요즘 그 수족구병 그 유행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일단 수족구병이란 게 뭐죠? 수족구 병을 얘기하면 수가 이제 손수자, 그리고 족이 발족자, 그리고 구가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손, 발, 입에 발진이 생기는 그런 병을 수족구병이라고 그러고요.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손, 발하고 입에만 있으면 족구병인가? 이게 조합이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생기는 거예요? 대개 그렇고요. 항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빠져요 주로?
빠지는 건 자기들 마음인데요.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수족구에 대개 나타나지만은 입안의 특징이 조금 다를 때가 있고요. 손하고 발에는 항상 생겨요. 다는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손하고 입안 구강하고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발하고 구강한 거는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같은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수족구병이야. 네네. 아, 그렇구나. 부모 입장에서 이게 발진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네. 발진 모양이 어때요? 발진이 이제 빨갛게 일어나다가 물집이 잡히다가 그리고 이제 막 아이들이 긁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 딱지가 않는 형태가 되는데 되게 이제 물집이 잡히는 그런 발진 항상 형태로. 물집이 있어요. 항상 있지는 않아요. 손 주로 어디에? 손. 주로 손바닥, 바닥에. 네, 손바닥, 손가락 이런 데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발은 어디에 생겨요? 발도 발바닥에 주로 발바닥에. 생겨요. 네, 발바닥에. 그럼 아이가 열이 먼저 나요? 발진이 먼저 나요? 보통은 이제 열이랑 발진이 비슷하게 생기는데요. 열이 주로 먼저 생기는. 애가 열 나는데 손바닥을 봤더니 뭔가 빨개. 예. 발바닥 봤더니 또 빨개. 요새 같으면 수족구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그거야. 예. 네, 뭔가 손바닥이 빨가면 빨리 이거 수족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약간 두드러기처럼 보이던데요. 두더러기보다 좀 작죠. 평상 네, 보통 작은 우리가 두더러기. 두더러기는 이제 뭐 얼굴에 생기기도 하고 가슴이나 등에 네.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크다랗게 허옇게 네.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요거는 아주 작은 발진이에요. 작은 발진인데 한 사이즈가 얼마나? 1mm에서 뭐 큰 거는 한 3, 4mm 정도? 좁쌀. 네네, 그렇죠. 그 정도. 그건 크기로. 좁쌀 모양의 빨간 발진들이 예, 여러 개 살짝 잡히는 것도 여러 개가 생기면 이거 요즘 유행한다면 수족구가 수족구. 아니겠냐 여러 개가. 생각해야 돼. 예, 여러 개가. 그렇게 생겼는데 수족구가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 요새는 수족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뭐 겨울이라도 그거 수족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겨울에도 수족구가 생기기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도 정말 그러네 했다면 수족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조금 비전형적이죠. 그거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가 깜짝 놀랄 것 같아. 네. 애가 막 발아도 막 빨갛고 열도 나고 열도 나고 손에도 막 빨갛잖아. 막 네. 이상한 병이 밥도 못 먹고 이상한 우기만 병인 줄 알 하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깜짝 놀라서 오지 않나?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오죠. 응급실로 막 들쳐 업고 올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호들갑을 떠. 근데 보니까 제가 수족구병을 알게 된 이유가 저희 조카가 딱 요 시기에 수족구병 걸렸어요, 지금. 네. 지금 거의 다 나서 이제 어린이집을 다시 가는데, 감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라서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거의 휴원 상태가 돼버렸었어요. 전부 다 감염이 돼가지고. 근데 봤더니 그런 식으로 막 열이 나고, 막 물집이 잡히고, 목 안에 이렇게 물집 잡히니까 밥을 못 먹더라고, 애기들이. 몇 살 때 주로 생겨요? 되게 나이가 어린 애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5살 미만 아이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방심을 하진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주로 5월 달부터 이제 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초여름부터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되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 얘기하면 여름이랑 가을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옮겨온 거죠? 전염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수족구야. 근데 아직 발진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수족구인지 몰라. 근데 잠복기야 일단. 그럼 애가 학원을 어린이집을 가. 그럼 그 상태에서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잠복기에 옮길 수 있는 병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럼 모르잖아. 눈치를 못 채잖아. 되게 이제 증상이 생기고 나서 많이 퍼진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잠복기 때는 되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걔가 나중에 옮겼다 하더라도 수족구를 얘가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알 수가 없죠. 없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열이 나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간다. 근데 발진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감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얘가 수족구인데 저기 유치원에서 여러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어울려 놀았네. 며칠 뒤에 또 한 사나흘 뒤쯤에 쫙 생기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맞아요. 옮긴 무서운 경우가 거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손에 접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 같은 걸 같이 이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지고 노는데 뭐 침도 발리게 되고 뭐 이러면서 침 발린 것 입안에 바이러스 있었을 테니까 이쪽 침이 거기 묻어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 그걸 또 입에 넣어요. 그럼 옮겨가기도 하고요. 여름철에 많이 옮기는 이유가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놀이를 같이 하는 애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워낙 전파 경로가 분변
경구 전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물로 갈 수가 있어요? 배변으로 오. 나와요. 네. 그래서 오. 엉덩이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쫙 물에 다 있으면 거기 뛰어논 애들, 어머. 물장구 친 애들 야. 쫙 다 옮기고요. 야. 여름철에 많이 없는 이유가 수영장을 가잖아요. 아. 수족구에 있던 사람들이 수영장을 가면 본인이 다 나았다 생각해도 옮길 수가 있거든요. 야. 그러면서 전파가 여름이 많이 됩니다. 아. 심각하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며칠 있으면 열 나기 시작하고 발진이 생겨요. 그게 이제 잠복기란 표현인데, 네, 그게 대개는 2일에서 2주까지 가는데, 대개는 3일에서 5일 정도? 아.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이제 아이들이랑 물놀이를 갔다 와나서 약 3, 4일 후에 예, 갑자기 난다. 열이 나기 시작하고 손발이 빨개진다. 손발에 물집이 아, 잡힌다. 잡힌다. 그러면 거의 아이고, 옮긴 맞구나. 거기서 옮겨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열이 나면은 뭐 어떻게 치료해요? 해열제주죠. 입원은 안 시키죠? 수족구병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네.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네. 아이들이 열이 나고 그다음에 입안이 아프게 되면 네. 밥을 안 먹어요. 그렇지. 그럼 탈수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탈수 때문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액을 좀 달아놓으면서 탈수를 예방시키면 이게 또 사나흘 정도 지나면 좋아져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해열제하고 그냥 물 많이 수액. 먹이고. 네네. 그러면 약 3, 4일쯤 되면 자연 치유가 돼요. 네. 아, 그렇게 독한 놈은 아니네. 독한 놈은 아닙니다. 예. 근데 네. 이러면 무서워. 그러니까요. 예, 수족구병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가 그 장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름이 장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장에 산다고 해서 장 바이러스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엔테로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네. 70여 가지가 음.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종류들이 장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소아마비, 네. 폴리오라고 하는 네. 그 소아마비도 이 장 바이러스 한 종류입니다. 아. 예, 그런데 그 소아마비는 백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없어졌고요. 네. 우리나라도 1983년도까지는 보고되고 그 이후로는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되는데 이게 소아마비가 아닌 장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족구병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열이 나는데 여름철에 열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열이 많이 나요. 근데 그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병이 수족구병인 거죠. 네. 얘는 그러면 백신이 없어요? 소아마비는 백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non-polio enterovirus, 그러니까 비소아마비성 장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은 개발 중이고요. 아. 그리고 매년 매스컴에 타고 있는 장 바이러스 71번이라는 그런 장 바이러스 종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고 요즘 많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되진 않았고 백신이 개발돼서 임상 연구까지 진행되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게 좀 더 심각하게 생각된다면 네. 사용되게 될 날이 곧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족구를 걸리는 감염 경로 제일 흔한 게 어린이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네. 그럼 아이가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수족구병이 유행하는 시기니까 아이가 열나면 부모가 자체적으로 애를 안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거는 요즘 시기뿐만 아니라 독감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호흡기 감염 때문에 열이 났을 때 대개는 감염성,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열이 날 때는 아이를 위해서 첫 번째 쉬게 해줘야 되는 게 좋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열이 떨어질 때까지는 집에서 좀 돌봐주는 게 좋지 근데 않겠느냐. 이게 문제 맞벌이가 쉽지 않은 거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회적 문제죠. 그러니까 네. 막 갈등하다가 좀 열이 나면 좀 갈등할 것 같아. 근데 갈등하다가 괜찮겠지 하고 보내는 거야. 해열제 좀 먹이고. 해열제 좀 먹이고 보냈는데 얘가 수족구네.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전염성이 있는 건 며칠까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급성기에 제일 많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장에서 산다고 해서 장 바이러스 이름 붙였는데 장에서 살아서 대변으로 배출되는 시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2달까지도 가요.
그렇다고 애를 2달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그냥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다시 어린이집으로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면. 애가 열이 떨어졌어. 네, 열이 떨어지고 다른 증상이 없으면. 그게 해열제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해열제를 안 먹고 24시간. 해열제를 안 먹고 24시간 보냈더니 열이 없더라. 그리고 발진도 사라져요, 그때? 네. 열 떨어지면 되게 발진들이 이제 생겼던 게 더 새로운 발진은 생기지 않고요. 있던 것들도 이제 꼬들꼬들하게 딱지 생기듯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럴 땐 나가도 되죠. 네. 열이 떨어지고 발진도 약간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면 네네. 24시간 봤을 때. 예, 다른 기침도 없고, 뭐 설사도 없고, 이런. 해열제를 끊고 24시간 봤을 때 멀쩡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죠. 예, 보내도 된다고 어린이집. 얘기하는데 대개는 일주일은 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사나흘 정도는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제일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시기는 피해서 이제 유치원이나 집단 생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혹시 소아과에 뭐 이렇게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도 된다는 확인증 끊어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많죠. 그럴 것 같아. 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정말 싫어해요. 정말? 근데 네. 그거를 안 끊으면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줘요. 그거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그건 정말 싫어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얘가 괜찮다는 걸 의사가 어떻게 알아? 바이러스 검사를 안 해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가능성이 다 낫고 나서 일주일, 2주일 돼도 대변으로 나와요, 장바이러스가.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제 기저귀를 갈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나이가 유아원이죠. 그 네. 정도면 유아원에서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우리 요즘 복지 때문에 막 1살짜리도 가죠. 보육시설로 네. 보내잖아요. 기저귀가 있구나. 예. 기저귀를 갈아야 사실상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위험 인재예요. 아. 이 주위 사람들이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거기 대변에 묻어 있잖아요. 그쵸. 그걸 갈아주고 다른 애도 또 갈아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우유도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거 보육교사들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진단서를 떼오라고 할 게 아니라 자체 교육과 위생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씻어야죠. 그게 다 있다고 알코올 젤리? 하더라고요. 네, 손 세정제가 다 있고 각 그 반마다. 근데 그걸 다 보육교사들이 다 실천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당연히 하겠지 그건. 철저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기저귀 갈았으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철저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해도 근데 항상 모든 거는 빈틈이 생길 그렇지. 수 있으니까.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찾는 거야. 아니면 뭔가 누가 막 싸워. 그러면 야, 그쵸. 뭐 니도 왜 이래? 하면서 이제 막 간 거야. 그런 일이 그렇죠. 생긴다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저귀 갈고 있는데 옆에가 울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공괄적 꼭지 이것도 물리잖아요. 그래. 그럼 바로 입에 손이 닿아요. 야, 예.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빈틈을 노리는 거죠, 이 수족구병이. 그러면 만약에 한 번 수족 걸린 사람은 이제 평생 면역돼? 아니요, 또 걸립니다. 또 걸려. 아이, 왜냐면 제발. 아까 장 바이러스 종류가 네. 많다고 이런. 했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하고요. 핸디가 없네 이건. 심지어는 같은 해에 2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해 2번. 네. 야, 진짜 네. 억울하다 이거. 좀 더 항문적인 콕사키 바이러스 A16에 한 번 걸렸다가 그다음 한 달 뒤에는 엔테로바이러스 71번에 걸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수족고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 바이러스 걸렸다가 또 다른 바이러스 걸리는 거냐. 네. 야, 그러면 만약에 어른은 어때요? 이렇게 해와는 어른. 어른도 걸릴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별로 이 병이 안 생긴다 또는 이제 면역력이 있다라고 얘기 표현하는 게 한 번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면역이 생겨서 다음번 걸리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앓게 되고요. 그리고 잘 안 아프게 되는데 어른들이 되면서 또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은 애들처럼 심하게 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70여 개 중에서 요즘 좀 새롭게 유행하는 게 있으면 어릴 때 안 만나봤다. 그러면 어른 돼서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사람 집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랑 손자가 같이 산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걸렸어. 근데 할아버지는 좀 아파. 그런 경우는 할아버지 위험한 거네. 그렇죠. 어? 예, 할아버지가 뭐 암에 걸려서 요즘 치료를 막 받고 계시다. 그런데 손자가 수족구 수족구다. 걸렸다. 그런데 할아버지밖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너무 위험할 수 위험하네요. 있어요. 그럼 격리시켜야겠네. 따로 지내시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이 돌봐주는 게 좋죠. 야, 이렇게 형제나 남매가 있는 경우에 한 아이가 수족구나 이런 거 있으면 격리시켜야겠네요.
둘이 접촉을 못하게 해야겠네. 아주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난감 가지고 놀 일은 없으니까요. 서로 위생을 조심시켜주는 거 정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목욕 같은 거 좀 같이 하지 말게 해주는 정도. 이게 물러옮길 수 있으니까. 네, 물러옮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주의를 좀 하고요. 사실 뭐 얼굴 보지 말고 살아 말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수건은 따로 써야겠네. 그런 것도 좋죠. 네. 네. 수건도 따로 써야 되고. 네네. 자, 근데 만약에 수족구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이제 낳으니까 뭐 물 많이 먹이고 뭐 근데 입안이 헐어가지고 밥을 못 먹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탈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 탈수가 되면 애들이 처지고 자꾸 잠만 자려고 그러고 잘 뛰어놀던 애가 그냥 계속 뭐 깔아앉지. 예, 가라앉게 되고 그런데 소변이 줄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소변이 줄 때 아이는 탈수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줌을 안 누기 하루에 10번씩 보던 애가 오늘은 2번밖에 기저귀를 안 갈았네. 이거는 못 먹어도 탈수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는 근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액을 맞든지 아니면 경구용 수액을 이제 먹든지 해야 되는데 먹는 건 일단 안 되니까 네. 주사를 맞는 게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입안 헐은 거를 이렇게 뭐 발라주는 연고는 없어요? 별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약 중에서는 눈에 넣는 게 제일 안전하다면서요. 뭐 하여튼. 네, 뭐 그런 안연고나 이런 거 이렇게 발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특별히 특효가 있을 만한 그런 약은 없고요.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통증이라서 네. 그게 보통 해열제가 소염 진통제예요. 네. 진통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좀 먹고 나서 한 3, 40분 정도 지나면 이 약효가 생기거든요. 네. 요럴 때 밥을 먹으면 좀 덜 아프고 먹어요. 그런 꼼수를 쓰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제 쾌유가 되는 경우가 몇 프로예요? 대개 다. 대개다라는 게 대략. 뭐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99에서 100%? 99에서 100%. 그 네. 1%는 그 아주 중증으로 가서 후유증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래서 100% 완전 100%라고 말씀 못 드린 게 일부 바이러스 그게 장 바이러스 중에서 최근에 엔테로 바이러스 71번 장 바이러스 71번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수족구를 잘 일으켜서 걸렸다가 만약에 이 아이가 한 4나흘 정도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시작되고 또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해지고 애가 이상하게 좀 잘 놀던 애가 좀 어리버리해지고 한다. 이거는 다른 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뇌수막염 아니야?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근데 생각하시면 수족구가 그걸 일으킬 수 있어요? 수족구는 병의 한 형태고 네. 이걸 일으킨 장 바이러스 71번이 그쪽으로 간 거죠. 머리 쪽으로. 이럴 경우에는 뇌염이 진행된다. 이거 무섭다. 이거. 예, 그러게요.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반드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치료 방법이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뇌압을 낮춰준다든지 또는 이런 병의 진행을 막는 또 다른 대전적인 치료를 해줌으로써 아이가 합병증,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평상시 듣던 감기가 나아가는 것처럼 빨리 끝나지 않았다 싶으면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수족구병 예를 들어서 100명의 수족구병 환자 중에서 이렇게 무균성 뇌수막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몇 프로 정도예요? 무균성 뇌수막염 좀 흔해요. 근데 그거는 잘 나아요. 그것도 감기 났듯이 나아요. 근데 뇌염으로 진행된다든지 심장병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심근염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1년에 전국적으로 한 10에서 20케이스 정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적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국가에서도 그걸 관리하려고 사실 요거를 몇 년 전부터 이제 법정 전염병, 지정 전염병으로 이제 해서 네. 그 합병증이 동반된 수족구 병은 이제 관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신고도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야, 여기서 잠깐 우리 청취자 질문 한번 들어와 있는 질문. 네, 마침 수족구가 유행해서 탑심리 원희 엄마 이거 진짜 70년대 스타일인데.
뭐 인천에서 쑥, 뭐 이래요. 현재 18개월 된 딸아이 엄마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얼마 전 어린이집에 수족병이 유행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병이 유행할 때 이틀 정도 열이 났지만 입이나 손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아 그냥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아이가 열이 나더니 목 안에 물집이 잡히더군요. 혹시나 수족구 병인가 싶어 그 다음날 소아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수족구병인지 여쭤보니 구내염이나 수족구는 같은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이나 발에 생겨야 수족구라고 하시면서요. 자, 하루가 더 지나고 아이의 손발과 허벅지 등에 두드레 같은 게 나더니 결국 수족구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자,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약을 먹고 푹 쉬어 거의 다 낫습니다. 자, 궁금한 거, 구내염과 수족구병이 같은 게 맞는 건가요? 감기처럼 알았던 게 수족구병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2주 전에 한번 수족구병에 걸리면 다시 수족구병에 안 걸리냐? 이거 우리가 이제 물어본 거고 네. 아이를 돌보는 면역력 약한 성인도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당연히 엄마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일단 구내염과 수족구병은 같은 거? 병은 다른 병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말했던 그 구내염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진성 구혈염. 예. 그 뭐 헤르판지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헐판지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 입이나 손발에 전신을 이렇게 좀 널리 퍼진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 입을 불리고 나면 목구멍 저 안쪽에 노랗게 염증이 생기는 궤양이 한 5개 이상 또는 많게는 10개까지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아파하는 병이에요. 네. 요것도 3, 4일 정도 꼬박 열나다가 네. 그동안 밥 못 먹고 지내다가 그리고 좋아지는 병인데 이것도 장 바이러스가 만듭니다. 이 답신이 원희 엄마 케이스처럼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아이가 좀 열이 살짝 났. 근데 그 어린이집에 쑥고 돌았어. 열이 살짝 났어. 근데 발진이 없어. 그래서 괜찮거니 하고 있는데 2주 후에 갑자기 확 이렇게 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감염이에요? 뭐 원래 요거는 다른 이벤트 같아요. 예, 한 번은 그냥 열성 질환인데 두 번째는 수족구로 간 거에 맞는 거고. 근데 이 한 번이 장 바이러스 때문이냐 아니냐는 얘기는 못 해요. 왜냐면 이 장 바이러스가 그냥 감기 같은 증상만 일으키고 발진 하나도 없이 기침 콧물 살짝 지나가다가 생기는 요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비특이적 열성 질환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장 바이러스가 그렇게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원희 엄마 케이스는 두 가지 경우는 독립된 경우고요. 근데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나 시기적으로 장 바이러스였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이 케이스는 특정 지역하고 상관없는 거야? 다핀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애들은 왜 이렇게 열이 나? 열이 잘 나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른들 때까지 어른이 열이 안 나는 이유는요. 그렇게 열 나는 어린 시절을 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새로운 병원체, 지구상에 사는 새로운 생명체를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병이 생겼다가 또 나중에는 좀 덜 아프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애들은 말을 못 하니까 열을 나게 해서 뭔가 경고를 중요한 것 같아. 네. 자연의 한 현상인 것 같아요. 하느님이 생각한 거야. 애들 처음부터 아빠 열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건 보통 엄마로 받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받은 게 떨어져서 열나기 시작하는 게 조금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열나기 시작하는 게 몇 개월을. 뭐 사실 뭐 태어나자마자 다 감기는 걸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겨낼 수 있는데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체라는 건 항체예요. 이거는 심각한 세균성 감염을 막아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신생아도 그러면 열성 감염에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죠. 엄마들이 가끔 잘못 알고 있는 게 신생아는 감기에 안 걸린다던데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알았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 아이들도 감기에는 걸릴 수 있으나 아이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아주 심각한 세균성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엄마가 항체를 줘요. 태어날 때 선물처럼. 그게 이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되면 없어져요. 예. 그거는 이제 세균에 대한 저항성. 네, 바이러스도 막아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혼자서 엄마한테 설령 그걸 못 받았다 하더라도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세균 같은 경우는 혼자 이겨내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도움을 받는 게 그 정도인데 그거는 생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사실상 엄마로부터 받은 혜택은 이제 끝나고 그 사이 6개월 동안 본인이 만든 면역 이걸 이제 이어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후약 뭐 2, 3일 지나도 열성 감염은 걸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감기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 감기 걸린 아빠가 뽀뽀해주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린 아빠가 뽀뽀를 해주면 신생아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 그러네. 네. 감기 걸린 엄마도 안 되는구나. 안 되죠. 아빠만 엄마이라. 본격적으로 아이가 막 그 감염에 가장 잘 걸리는 열성 감염에 잘 막 열나는 시기는 언제예요? 열이 많이 나는 시기는 뭐 나이랑은 상관없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병이 잘 걸린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막 미지근한 물로 아이를 닦아라. 네.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네. 맞아요? 태피드 마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뭐 해열제도 없고 아무것도 뭐 조절해 줄 것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면서 열을 방출시키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방출되면 더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큰 효과는 없어요. 약간의 효과. 더 이상 열이 오르지 않기는 효과는 있어. 그러면 집에 준비된 해열제 있잖아요. 네네. 뭐 좌약 이건 아주 아기가 어리면 좌약을 쓰건 아니면은 뭐 좀 먹는 시럽. 그걸 일단 먹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많이 고열이 나고 힘들어하면 해열제를 먹이고 그 해열제가 약효가 나올 시기가 한 30분 전후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마사지를 물 마사지를 좀 해주면 덜 오르게 하고 이제 그 뒤로는 열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애가 열이 나는 상태에서 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울 때는 옷을 좀 느슨하게 입혀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옷을 이불을 막 잘 덮여야 돼. 그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방식이고 그리고 요즘 신식 엄마들 아주 아이를 벗겨놓는 애들이 그런 엄마들 계시거든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얇은 거 정도 하나 정도 덮어주고 입혀놓는 거 괜찮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입히거나 덮이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열 발산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열이 해열제를 먹였어. 그 나이에 맞게. 그래서 30분 정도 지켜봐요. 그리고 살짝 물을 이제 닦아줬어. 열기를 그러고 나서 했더니 열이 안 떨어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다른 해열제를 한 번 정도 더 먹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런 방법 정도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아이가 잘 놀면 열이 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애가 크게 보채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애가 잘 견디는 만 정도 된다 그러면 해열제를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넣어주고 좀 서늘하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열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야간이야, 야간. 그렇죠. 야간이거나 또 낮에 맞벌이 나갔는데 그 아이 돌봐주는 측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아이가 열이 난다. 그렇죠. 이럴 땐 난감한 거거든, 사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한테는 열난 아이 응급질환이죠. 그리고 부모들이 약간의 약간 아이를 만약에 직접 케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간 그 미안함 같은 것도 있거든. 그래서 야간에 보면은 응급실에 다 열나는 애들이 들쳐오고 온 엄마들이야. 근데 사실 요즘에는 편의점 24시간 하는 편의점에서 아이들 해열제는 팔거든요. 집에 다 해열제는 있지. 그 정도 나이 애들이면 다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겁나니까 그런 거지. 열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이가 평상시처럼 놀고 먹고 그리고 엄마한테 인사도 잘하고 뭐 그럴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급하게 서두르거나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아이가 자꾸 처진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좀 오래됐다. 그리고 다른 증상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증상이 뭐예요? 가령 애가 처음에 콧물 기침 약간 나오다가 열이 났는데 한 사나흘 정도 지냈더니 가래소리도 버글버글거리고 그리고 숨이 좀 차한다. 그리고 자꾸 잠만 자려고 그런다.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료를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이가 그래 밥 먹고 괜찮니? 그리고 밥 먹고 괜찮다. 잘 놀았니? 잘 놀았다. 근데 좀 어떠니? 좀 아픈 것 같아. 이 정도 대화할 수 있고 이 정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정도로 보인다면 사실
응급 상황은 아니니까 집에서 해열시켜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다가 그 다음날 병원 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은 변화가는 과정을 놓치면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잘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관찰은 좀 네,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열이 났어. 열이 나는데 처음에 열이 나는 순간부터 이거는 약간 이머전시라고 생각해야 될 상황은 없어요? 열이 나자마자 이머전시라고 구토는 근데 애들 많이 토하잖아. 많이 네. 토하죠. 네. 하지만 구토는 정말로 탈수를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섭취가 안 되니까. 사실 설사는 괜찮아요. 먹고 싸면 되니까. 이 밸런스만 맞으면 탈수 안 돼요. 하지만 구토는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구토가 너무 심하면 하루 만에 아이들이 축 처져 버려요. 그럴 때는 뭐 열이 나면 더 심해지니까 탈수가.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죠. 요즘에 그 자동 온도, 체온 측정기 있잖아요. 네. 그걸 딱 쟀는데 뭐 39도 넘어간다. 예를 들면 뭐 몇 도 넘어가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몇 도 넘어가는 거로 해가지고 응고사항을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9도나 38도나 똑같습니다. 근데 38도 때 애가 비실비실거린다. 그럼 병원 가야 되고 39도인데 잘 논다. 해열제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나오니까 네. 좀 39도 뭐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좀 약간 이 민감하게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그 경련 같은 건 어때요? 열 나면서 경련. 경련은 병원에 가야 되죠. 왜냐하면 경련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긴 한데 단순 열성 경련은 뭐 경험해 보신 부모님들은 뭐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련하다가 숨 쉬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경련의 원인이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수족구 병이 있던 아이들이 경련을 한다. 이거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가는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애들 그 열 나면서 경련하는 건 어떻게 경련해요? 되게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데 눈이 한쪽으로 몰리고 그리고 부르르 떨어요? 팔 다리가 힘이 꽉 들어가면서 안 접히거나 또는 어떤 아이들은 막 접혔다 펴졌다 이런 형태를 보이기도 해요. 깜짝 놀랄 것 같아. 많이 놀라죠. 부모님들 사실 저희들도 놀라는데요. 요거 얘기 된다. 그러게요. 수학과 선생님도 놀라요. 네. 그러면 이게 열성 경련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경련인지 어떻게 보세요? 열성 경련은 되게 이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살 때도 해봤고, 2살 때도 한번 해봤다. 근데 또 한다 열나는데, 이게 열성경련이에요. 그리고 되게 단순 열성경련은 뭐 하루에 한 번 하고 끝나요. 더 반복되지 않아요. 경련이 몇 분가요? 보통 몇 초에서 1, 2분 정도 가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간다. 또는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된다. 이거는 다른 병이에요. 네, 이런 걸 복합 열성 경련 또는 다른 형태의 간질 또는 뇌병, 뭐 뇌전증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요새는 간질이 안 하고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봐야 되는 진료가 필요하죠. 그럼 아이가 막 열이 있고 막 경련을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요. 바로 뉘어놔 그냥. 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대개는 저절로 먹게 되고 만약에 입안에 뭘 먹다가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 그 입안에 있는 그냥 물질 있는 것들만 빼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련하다가 이 살에 걸린다 그러죠.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폐렴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질식이 될 수 있으니 위험한.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누운 상태는 없는데 엎드려 놓거나 이럴 필요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두시면 되고 입에 침이 많이 흐르면 고개만 돌려놓은 상태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주위에 움직이다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손상을 방지해주는 요런 정도. 이 열성 경련이 이제 나이 들면 없어지는. 네, 보통 대여섯 살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이 열나는 숫자도 몇 살 정도부터는 좀 줄어드나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전에 대개는 다 앓을 병들은 한 번씩은 다 앓고 지나가니까요.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확실히 병원 오는 횟수가 줍니다. 지금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있잖아요. 그 이제 순서대로 다 이제 요즘 엄마들은 워낙 교육이 잘 돼 있어서 그 국가 예방 접종 순서대로 잘 다 거의 대부분 맞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요것도 더 맞춰봐라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요새는 국가가 많은 접종도 A형 감염도 지금 국가가 해주는 거죠. 5월부터 들어갔습니다. 5월부터. 예.
5부터 몇 살 때? 4살 때? 보통 이제 돌 지나서 맞기 시작하니까요. 아. 돌 지나고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한 번 더 맞는 2번 맞는 접종이라서 지금 돌 접종 이제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A형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나이가 아닌 애들은 네. 자기 돈 들여서 맞을 필요가 있는 거네.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죠. A형 간염 예방접종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깨끗해져서 이제 그냥 도는 A형 간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어른들이 걸리는데요.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해두면 어른 때 병이 안 걸리니까 좋습니다. 애들은 A형 간염 안 걸려요. 일단, 자기가 감당할 여유가 있다면 A형 간염을 한번 안 맞았으면 맞는 게 좋겠네. 좋고. 어린아이들. 2번 맞는 거죠? 예, 2번 맞는 겁니다. 원래는 돌 때 맞아요? 지금? 예, 돌 지나서 맞죠. 그럼 애가 지금 4살이야. 안 맞았어. 이러면 어떻게? 그럼 맞으면 되죠. 맞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한 번 맞고 그다음에 1년 뒤쯤 1년 뒤에 한 번 맞고. 이수 씨 A형 맞았어? 저 안 맞았어요. 검사해봤어?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은근히 이게 항체 검사를 많아. 예, 어른 같으면 한번 검사부터 해보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살다 보면 A형 간염에 한 번쯤은 노출이 돼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깨끗해졌으니까 노출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옛날에는 난 다행히 있더라고. 다 있어요. 아. 예.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다행히 있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앓고 지나간 거지. 예, 예, 그럼 맞아요. 어른도 2번 맞는 건가요? 네네.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비싸. 네. 한 번에 5만 원 가까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번 맞추니까 10만 원 드는 거야. 근데 근데 제가 무한도전에 나오는 박명수 씨가 A형 간염 걸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고, 제 주변에 같이 어떤 수업 듣던 분이 한 며칠 안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A형 간염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많이 아파요, 오셨더라고요. 어른들은. 네. 네. 정말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맞아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아이한테 A형 간염을 맞추는 게 좋고. 영아들한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이것도 아직 국가가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있죠. 네. 로타바이러스. 이거는 몇 번 맞는? 요거는 제품에 따라 다른데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야? 예. 어릴 때 먹는, 영아 때 먹는 건데, 2번 먹는 것도 있고, 3번 먹는 것도 있고. 이거 비싸요? 요것도 좀 비싸죠. 얼마 정도? 10만 원이 넘을 거예요. 한 번 먹는데. 그러면 그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설사병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많이 줄여줄 수 있죠. 일단 걸리더라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 심하게 안 앓게 하니까 요거는 관리하는 데는 좋은 백신입니다. 왜 아직 이게 국가가 돈이 없어 그런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로타바이러스가 병 자체가 아주 심각하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걸리긴 하는데 워낙 탈수가 심한 아이들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또 받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병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옛날에. 예. 근데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많이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국가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로타가 백신이 2007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그 뒤로 우리나라 로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장애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맞아주면 좋아. 그러면 안 돌거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돌 안 들고 면역되는 좋은 방법인데 이게 어중쩡하게 누군가와 맞고 있으면 내가 걸릴 찬스가 굉장히 높은 거지. 네. 로타바이러스가 지금 2개 종류죠. 예, 2개 있죠. 로타텍, 로타릭스 2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언제 맞아요, 보통? 생후 6주 이후부터 맞거든요. 그 생후 8개월 이전에 끝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주 영아 때 맞게 됩니다. 그 시기를 넘겨서 못 맞으면 필요 없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뒤늦게 맞겠다. 이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생후 6주에서 6주 이후부터 8개월 이전까지 8개월 완료시키는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다음에 그 매년 독감 백신 있잖아요. 네. 인플루엔자 독감 매년 유행하는 거. 요거는 몇 살 때부터 맞아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6개월부터. 예, 그리고 유행철에 이제 맞게 되니까 요것도 맞아주는 게 좋죠. 요거는 매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 맞아야죠. 국가가 못 해주고 있는데. 요건 정부에서 아직 못 해주고. 못하고 있죠. 네. 정부에서는 아직 65세인가? 예, 노인층에만 공짜로 해주고 젊은 애들은 안 맞아요. 젊은 애들은 건강한 성인한테는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애들은 하라고 얘기하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엄마들이 좀 이렇게 경각심이 있는 엄마들은 그 아기들한테도 놓더라고. 매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줘. 그러니까 1살부터 5살까지에는 꽤 높아.
접종률이. 네, 맞습니다. 꽤 높아. 근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안 놔주기 시작해. 이게 다 컸구나, 얘는. 그래서 요새 독감 걸린 애들 보면은 중학생들이 많아. 많이 걸려요. 네. 중학생들이 백신도 안 맞고 아직 이 면역력이 완전히 완벽히 어설프고 그다음에 애들이 학원 다니고 막 피곤하니까. 피곤하는 그래서 많이. 아니 또 집단 생활 많이 하거든. 그쵸. 학원이나 학교에서. 옛날에 신종플루 한참 유행할 때 2009년도에 네. 고등학생이 한 명 와가지고 야 너는 안타깝게도 신종플루다. 그래서 이제 학교 좀 쉬어라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학원은 가도 돼요라고. 아, 학원은 가도 되는 예,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전국적으로 퍼지죠. 야, 요거 은근히 재밌는 얘기인데. 네. 학교 쉬어라 했더니 학원은 가도 돼요. 야.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뇌수막염 있잖아요. 그거는 국가에서 해주나요? 뇌수막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세균성 뇌수막염을 크게 일으키는 게 이제 히브라고 해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이라고 타입 B가 있는데요. 요거는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요. 수막구균이라고 해서 메닌고코쿠스라고 하는 거 있는 건데 요거는 정부에서 해주지는 않고 있고요. 요거는 맞는 상대가 대상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그런 면역 결핍자나 고위험군에서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는 뭐 이제 군대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는 우리가 추천을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수막구균은 좀 그렇고 폐구균 또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 하나인데 폐구균은 이제 들어간 지 2년 됐나요? 그렇게 이제 예방접종 그거는 정부에서 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뭐 프리베나인가 뭐. 네네. 뭐 심플릭스, 프리베나 두 가지가 가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메닌고코쿠스 수막구균. 수막구균은 집단 생활을 하는 하거나 면역자자. 면역자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할 때 꼭 그거를 이렇게 항상 요구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하도 뇌수막염으로 그 군인들이 문제되니까 정부가 그거를 놔주겠다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한 거야. 그러니까 입대할 때는 놔준다는 얘기. 훈련 들어갈 때 이제 해주고. 훈련병들한테 놔주는 거지. 그런 건 해줘야 돼. 사실은. 네네 맞습니다.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건데.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우리 서학과 선생님 특히 감염 질환을 이제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 손 씻기.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손 씻기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별을 한 몇 개 쳐야 되나요? 별 수만 개 정도 쳐도 진짜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손을 잘 씻으면요, 애들한테 손을 잘 씻게 해주고, 물을 잘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좀 푹 쉬게 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법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물을 또 많이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개 이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코나 입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이게 뭐 기회를 틈타서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데, 이 계속 물을 마셔주는 거, 수분을 섭취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코나 입을 잘 씻어주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병을 덜 생기게 해주는. 그리고 결국, 그거 코나 입으로 가는 게 뭡니까? 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손을 잘 씻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손 씻기를 잘 교육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손 씻을 때 아이들한테 비누칠을 하게끔. 네, 비누칠도 좋고요. 요새는 뭐 굉장히 좀 편하게 나와서 이게 거품해서 향도 좋고 하는 그런 것도 사용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찾아가서 그거는 그러니까 요새는 그 교육은 좀 잘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씻더라고. 그러니까 어른이 문제야. 그러니까 어른은 중요하죠. 아이들은 열심히 씻는데 보면은 어른들이 안 씻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문제야.
오늘 얘기 나왔지만 기저귀 갈 때 손 네.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젤 형태의 그 알코올 손세정제 있잖아요. 뭐 데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네. 그런 걸 아이들이 사용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손가락을 입에 넣는 애들 네. 이런 애들 같은 건 별로 좋지는 않죠. 왜냐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성분 그 세척제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성분도 들어가 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입에 넣는 이 버릇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인데 네. 뭐 틈 타서 같이 고쳐도 되죠. 근데 입에 넣는 거 그런 것만 피할 수 있는 나이라면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세브란스 병원 소아감염학과의 김교환 교수님 모시고 아이들한테서 올 수 있는 감염성 질환, 네. 특히 이제 열성 감염 이런 거에 대해서 유익한 얘기 나눴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항상 손을 열심히 씻기고 본인 스스로 손을 열심히 자주 씻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에서, 가족 내에서. 자, 명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세브란스 병원 김교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십시오. 네. 예.